그 포마라고 해서 오토데스크에서 굉장히 주력으로 요즘에 제가 느끼기에 개발하고 투자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얘는 클라우드 상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거죠. 뭐 장점은 협업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복잡한 연산, 특히 환경 분석 같은 컴퓨터 자원 많이 쓰는 작업들을 오토데스크가 서버에서 돌려주니까 사용자의 그 단말기라고 할까요? 그 컴퓨터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어, 작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 같은 경우는 제가 올 초였나 작년이었나 그 오토데스크 코리아랑 그 다른 회사와 포마에 대해서 한번 온라인 세미나 할 때 썼던 자료인데, 포마가 이런 식으로 환경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건물 매스 단위의 건물을 스터디하고 우리가 아까 레빗에서 했던 면적 스터디처럼 그런 면적 기반으로 볼륨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그 볼륨의 환경적인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일조라든지 바람, 뭐 소음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대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대안마다 같은 조건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건축가 입장에서는 초기 디자인 단계에서 이 대안은 더 소음에 강하지만 일조를 불리하다. 그러니까 태양 받는 게 불리하다. 뭐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대안마다 빠르게. 그리고 이게 협업이 된다는 거. 그래서 동시에 여러 사람이 검토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어서 어, 저도 스터디를 관심 있게 진행해서 이거는 그때 발표했던 페이지 중에 한 장인데 왼쪽 위에 보이는 요게 이제 소음입니다. 소음 분석은 원래 오래된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이게 굉장히 연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인데 그 포마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이라 그런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 때문인지 굉장히 빠르게 비교적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가상으로 제가 해본 건데 큰 길에 있을 때 요렇게 된 볼륨과 요렇게 된 볼륨이 있을 때 소음 차이가 어떻게 다를까 했더니 왼쪽 볼륨은 그냥 그대로 소음을 맞는 거죠. 근데 오른쪽 볼륨은 그 이런 벽 같은 거 뒤쪽으로는 소음이 굉장히 약해지는데 위로 갈수록 다시 높아지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굉장한 차이 나는 어떤 결과를 우리가 현실 세계에선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안이 정말 다르다면 모를까. 다만 포마의 장점은 이런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디자인이나 계획을 할 때 소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생각보다 살짝 높은, 그러니까 난간보다 살짝 높은 벽을 세우면 그 정도에서는 소음이 사람이 키높이에서는 소음이 굉장히 약해진다라는 걸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밑에 있는 이미지는 그 포마의 이제 1조를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이런 대안으로 디자인을 포마에서 좀 진행해 봤을 때 왼쪽 두 개는 똑같이 얘가 하지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에 태양이 쨍쨍하게 이렇게 비칠 때 여기 계획한 거는 그늘을 잘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렇게 뭐 모르지만 벽을 여기서 소음 분석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벽을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아마 소음도 좀 많이 줄었겠죠. 왼쪽 대안보다는. 그리고 오른쪽 두 개는 동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이죠.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햇빛을 또 잘 받아들인다. 추울 때는.
그런 대안으로 스터디가 되어서 아, 이게 괜찮은 대안이구나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어, 그 면접 관련해서 왼쪽부터 그러니까 세 개의 대안이 있는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발전이 돼 갔는데 이게 이제 뭐 면접 관련해서 용적률이 얼마냐, 건폐율이 얼마 정도냐에 따라서 이 대안이 그런 형태로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비슷한 조건에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적으로 좀 유리한 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소음적으로도 유리할 수 있는 전략이 있었고,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도 이 정도 냈으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겠다라는 게 돼서 세 번째 대안으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레비스로 상세 설계를 했겠죠. 아까는 아이디어 스터디를 한 거고 환경에 대응하는. 그리고 이제 이 정도면 보통 실무에서는 허가 정도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실시 설계 전 단계 정도까지 진행은 해봤는데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구체화를 한번 해본 거죠. 그리고 그 단면 스터디도 이렇게 해서 물론 이게 지어지지 않는 프로젝트라 저도 간만에 재밌게 여러분들처럼 학생 때 기분을 내며 자유롭게 해본 건데 어찌됐든 그 포마에서 얻은 아이디어와 대안 검토의 결과를 가지고 레비스로 가지고 와서 발전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모양만 있다 그러니까 좀 새로운 모양으로 해보려고 했다 아니면 뭐 새로운 재료를 써보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에너지적으로 유리한 또 좀 쾌적한 그런 어떤 건축을 시도했다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이게 다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포마가 워낙 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이트죠. 사이트를 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구글에서 포마 허브라고 치면은 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헬프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로그인 되어 있는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렇게 오는데 데이터 지역이 미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토데스크가 운영하는 서버 위치예요. 그래서 뭐 아무 데나 하셔도 돼요. 큰 차이는 없고. 네, 저는 미국을 원래 썼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해서 복잡해서 이렇게 호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무 데나 뭐 미국이나 호주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여하튼 여기에서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딱 들어오면 요 모습인데 여기서 간단히 인터페이스 소개해 드리면 뭐 이건 너무 간단하긴 하지만 왼쪽 위에는 이렇게 드롭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사람에 따라서는 없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은 몰라도 되고 그다음에 왼쪽은 허브 및 프로젝트인데 허브라는 게 지금 제 이름이죠. KYG라는 이름 아래 이게 프로젝트 다 다른 장소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 개. 그래서 폴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지금 무학공원이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러면 요 메뉴가 세 개가 있죠. 주로. 요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주 포마의 메뉴입니다.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제 예상에 이거는 아무 근거 없지만 왠지 여백이 늘어날 것 같지 않나요? 하여튼 늘어날 것 같고 왜냐면 빌딩 디자인이 작년에 생겼어요. 작년 말인가? 하여튼 올해 이게 공개가 됐는데 또 굉장히 강력한데 여튼 이것들은 명칭이 포마 사이트 디자인, 포마 빌딩 디자인, 포마 보드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사용 가능한 설계안 3돼 있죠. 대안을 제가 여러 개 뽑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이 이제 여러분들이 공모전을 나간다. 그러니까 뭐 꼭 오토데스크 아니더라도 평소 과제를 할 때라도 협업을 할 기회가 많을 텐데 그때 초대를 해서 친구랑 같이 팀을 이뤄서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트 디자인이 원래 먼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기도 하고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허브, 이게 허브인가 봐요. 허브를 만들었으니까 새 프로젝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름을 어,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테스트. 그래서 하면 지구본이 나올 겁니다. 아, 안 나오네요. 뭐 초대할 사람 있으면, 근데 저는 각자 친구가 없어서. 네. 어, 네. 아무튼 들어가겠습니다. 사이트 디자인을 누르면 이제 지구본이 나오죠. 여기서 이게 단점이 여기가 미국 기준이라, 미국과 좀 요런 데 기준이라 한국은 영어로, 한글도 되나? 아, 한글로 찾아주네요. 우와. 아, 이런 구체적인 건 안 되네요. 일단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하면 지구본이 있는데, 이 방식은 그냥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고 줌아웃, 줌인인데, 여기 보이는 박스가 이 프로젝트로 가지고 올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줌아웃하면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너무 키우면 이제 없어지죠. 못 가져오는 거고, 또 너무 가까우면 얘가 환경 분석을 할 수 없는 범위라서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범위에서 이제 얘를 클릭하면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우리가 했던 그 높은 산 같은 그곳을 하고 싶은데, 아, 이것만 보고 찾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여기 누르면 위성 지도가 있을 텐데, 지금 줌에 가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대충 하겠습니다. 뭐 여기 서울시청 할게요. 서울시청. 서울시청을 이 정도 크기로. 얘를 해서 맵 영역 확인 하면은, 얘가, 잠시만, 제가 지금 줌 메뉴가 열려 있어서, 예, 확인. 확인을 했는데, 안 넘어가네요. 사이트 이름. 잠깐만요. 사이트 이름. 테스트 토로 시청. 앱 확인 누르면 얘가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처음엔 좀 시간이 걸리고요. 불러져 왔고요. 이제 여기 이 메뉴가 왜 뜨냐면, 그 시청이라는 사이트 영역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 위에 올릴 데이터들을 여기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뭐 빌딩, 그건 뭐야? 지형 고도 모델. 그러니까 30m 해상도짜리, 그러니까 고해상도 지형 모델이고, 이거는 평평한 땅으로 표현하는 뭐 세트라고 해야 될까요? 데이터라고 부를게요. 데이터고, 이거는 도로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원되는 게 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오토데스크의 본사가 있는 미국이면 꽤 많은 것들이 제공되는데, 정확한 지형이나 위성 사진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데, 우리는 그냥 기본 요 패키지 스타터 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빌딩과 도로를 가지고 올 거예요. 아마 서울은 그래도 가로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요 부분만 가지고 올게요. 하면 주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온라인에 있는 것들을 내 걸로 가지고 오는 게 주문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네, 추가됐 거고, 좀 기다리면 지금 왼쪽에 돌고 있죠. 건물 도로가. 지금 불러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도로 들어왔고요. 건물도 들어오는데, 하여튼 들어오는 동안 보면 마우스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시청이죠. 시청이고, 시청 건물이 여기고, 그러니까
쪽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하여튼 건물은 좀 있어야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러면 보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게 누르면 북쪽으로 표현되고요. 여기에 2D, 3D 변경할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3D죠. 지형이 있고. 근데 이걸 누르면 이게 2D입니다. 여기서 다시 건물 들어왔고요. 서울은 그나마 건물이 잘 그나마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좀 먼 지역을 가면 건물이 없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다음에 이 도로도 서울은 그나마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수정은 좀 하셔야 되고 좀 먼 지역은 이런 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들어왔으면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되는데 자, 이게 시스템만 이해하시면 그냥 메뉴 눌러보시면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설계안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레이어라고 되어 있죠. 이 탭들은 요 탭에 묶여 있고 밑에 누르면 라이브러리, 확장, 상황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안, 그러니까 요 설계안이란 탭에는 대안들을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 누르면 대안이 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얘를 복사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대안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삭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레이어는 요런 객체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를 누르면 건물에 불이 들어오죠. 이걸 끌게요. 그리고 도로를 누르면 도로가 이렇게 되죠. 근데 보시면 지형이 있고 이게 언타이틀드 베이스 이게 뭐냐면 대안이 여러 개 있더라도 베이스 모델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바뀌지 않습니다. 대안은 요거 위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변경되는 거고, 베이스라는 거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프로포셜 1과 2가 베이스는 같은 거죠. 그러면 베이스를 수정하려면 얘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라색 테두리가 생기면서 베이스를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시청에다가 땅을 한번 파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지형 패드로 음, 지금 잠깐만 줌 메뉴가 좀 가리고 있어서 예, 지형 패드로 클릭해서 뭐 이렇게 땅을 해서 보면 이게 땅을 정지했다고 할까요? 뭐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이스 보라색이니까 이게 베이스 상태. 그러니까 대안이 바뀌더라도 얘는 안 바뀌는 거. 그 뭐 요 메뉴 누른 김에 설명을 하자면 오른쪽에 보면은 레빗의 왼쪽에 있는 속성창처럼 얘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거가 직각으로 되냐, 뭐 경사지게 되냐, 그다음에 그 경사는 뭐 몇 도 각도로 할래,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얘는 들어가 있지만 올라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내 땅에 그뭐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살짝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청보다 높은 이렇게 단을 하고 그러면 옆에 그 볼륨도 나고요. 일단 완료를 하면 지금 서울시청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제 프로포셜 2로 가면 좀 있으면 바뀝니다. 이게 좀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있고 이게 바뀌는 게 맞는데 얘가 안 바뀌네요. 음, 이상합니다. 이게 그 하나 팁은 포마가 이상할 때는 이게 클라우드에서 도는 거라서 이 새로 고침을 하면 얘가 다시 되거든요. 그래도 안 되네요. 그러면 제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얘는 그러면 좀 이따 다시 보시죠. 일단 기능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는 공유가 된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되지만
이것도 제가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도로도 그러면 베이스는 거를 편집을 하면 이렇게 편집을 하면 얘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겠죠? 뭔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 안 바뀌었구나. 도로는 바뀌었네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땅이 안 바뀌었네. 패드는 안 바뀌나?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패드는 안 바뀔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걸로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상부의 메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부 메뉴는 주로 이런 뷰 관련한 거거든요. 스냅 키고, 뭐, 그걸 위성 지도로 보느냐, 와, 이렇게 느려서 그런가? 음, 제가 안 불러와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이제 나오네요. 예, 위성 지도로 보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요런 맵보다 위성 지도가 정보가 좀 더 많아서 도로도 보면 많이 좁죠. 그래서 실제로 위성 지도 깔고 맥락을 조금 더 모델링 하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를 보면 이 카메라를 설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보다가 하면 돌아가겠죠. 그리고 스크린샷 내보낼 수 있고. 자, 그 다음은 요 밑에 메뉴 이게 다고요. 위에 메뉴는 이게 이제 메인 메뉴인데 왼쪽은 사이트 자동화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지정한 대지에 건물을 자동으로 배치해 주는 겁니다. 이건 이따가 해볼 거고요. 왼쪽부터 보면 건물, 이건 건물 배치하는 거고 건물의 타입이죠. 배치하는 건데 3D 스케치 건물은 내가 디자인한 건물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좀 프로토타입이 주어진 거고 얘는 내가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지형은 아까 했고요. 나무는 그냥 클릭하면 나무를 심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지금 컴퓨터가 좀 많이 느려서 그런데 하여튼 나무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눌러보시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사이트 경계인데 이게 대지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평면부에서 제대로 그리겠지만 저는 이게 대지 경계선을 그릴 건데 포마는 지형을 스냅합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서피스 저 그 표면에 스냅이 붙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끝나고 그러면 이게 사이트고 사이트 이름이 내 땅이야로 하면 면적이 나오죠. 면적은 또 이게 파라메트릭하게 바뀌겠죠. 바뀌었나요? 하여튼 바뀝니다. 지금 좀 느려서 그런데 그리고 사이트 경계를 그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할 수 있겠죠. 요거를 할 수 있겠죠. 자동화. 그래서 자동화로 요거를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건물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생성형 AI로 되는 건데 건물이 생성됐을 때 이 건물에 대한 이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배치를 이렇게 하냐, 그리드 타입으로 하냐, 이 방사형으로 하냐, 뭐 이런 걸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방향도 바꿀 수 있고요. 선형 건물이냐, 그리고 이것마다 층 높이, 층수, 폭 이런 걸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생성되는 방식이라서 스터디할 때 좀 재밌게 생각 못했던 것, 뭐 그런 거 찾아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됐고, 뭐 새로 건물을 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지우고 선형 건물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리니어한 연립주택이나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미리 프리셋으로 있는 것들은 이게 복도도 있고요. 여기 보면 뭐 이게 수면이 복도죠. 복도도 있고 뭐 그러니까 중복도냐 편복도냐 뭐 이런 거 있죠. 복도 폭도 있고
그러니까 공동주택 계획할 때 굉장히 편하겠죠. 이런 프리셋 이용하면. 그리고 정렬도 있고. 여하튼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눌러보시면 다 알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도로도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도로는 소음 분석할 때 기찻길과 도로가 따로 여기 그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도로를 이게 베이스이기 때문에 편집을 하려면 베이스 편집을 들어가서 이 도로가 교통량이 얼마나 되느냐. 낮에 이 도로가 몇 프로, 밤에 몇 프로 쓰고 그다음에 교통 체증 뭐 하여튼 요런 것들을 넣어줘야 되고요. 이게 소음 데이터인데 이게 시속 얼마짜리 도로냐 뭐 이런 걸 넣어줍니다. 그래서 ADT 이것도 통과량 그런 건데 이게 저도 할 때마다 헷갈려서 구글에 그러니까 구글이나 AI에 물어보거든요. 그냥 그거 보시고 한번 넣으시면 되는데 자 이제 여기 최적은 이게 이제 그냥 일반 지오메트리고요. 그러니까 박스 그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컴퓨터가 느려서 이런데 이거보다 원래는 훨씬 빠릅니다. 하여튼 박스를 그리거나 했을 때 이 박스가 뭐냐? 아, 제가 지금 베이스에서 그렸네. 여하튼 그 뭐냐 했을 때 이 박스가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층을 추가하면 건물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건물에 이 건물은 선형이나 3D 스케치로 그린 그거랑 같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한 층 이 건물의 기능이 뭐 주거냐 상업이냐 이런 거 설정할 수 있고 한 층마다 예를 들면 클릭을 하면 이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평면을 들어가면 평면을 수정할 평면 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해서 또 요실이 뭐고 요실이 뭐고 뭐 선으로도 할 수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를 클릭하면 이 실마다 정의를 또 내릴 수 있겠죠. 전체 건물은 레지던셜로 했으니까 얘는 리빙 유니트, 뭐 얘는 코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6층을 했고 5층은 이게 주차장이다. 그러면 주차를 클릭하면 주차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차에 대한 그 규격을 우리나라에 맞게 저는 이게 넣었던 것 같아요. 2.5에 5m니까. 하고 통로 폭은 6m겠죠, 우리나라는. 얘는 0으로 두고 주차간 거리. 그것도 0으로 두고 뭐 하여튼 뭐 그에 설정하시면 이렇게 주차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딱 최적화는 사실 계획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차 얘기 나왔으니까 외부에도 이렇게 그리면 주차 메뉴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같은 알고리즘 같은데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얘도 클릭해서 뭐 이렇게 한국에 맞게 수정하면 주차 대수 29대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미뤄왔던 3D 스케치 건물은 클릭을 하면 이제 뭐 간단한 스케치업이나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처럼도 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블린도 됩니다. 블린도 되고 뭐 여기 메뉴 보시면 블린도 있고 뭐 옵셋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제가 그 요거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전에 참고하시면 되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포마 사이트 디자인에 대해서 SCK 그 과장님과 한번 얘기했던데 요거 참고하시고 일단은 요런 건 넘어가고요. 뭐 이거는 실수 재는 거고 뭐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제 중요한 게 이걸 레빗으로 내보낼 건데 요 상태를 그냥 내보내 볼게요. 요거를 지금 프로포셜 2로 했으니까 요걸 해서 레빗이란 메뉴가 있어요. 이게 제일 간단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베타 버전인데 애드인을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를 하면 레빗에 이게 메뉴가 생깁니다. 근데 어
단점은 요게 2026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27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보내기 베타를 하고 레빗 2026을 엽니다. 일단 아무거나 하나를 열면 그래서 제가 음 이건 제 생각인데 이 워크플로우를 레빗 2026을 포마 브릿지로 쓰고 27에서 주 작업을 하고 이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자, 일단 3차원 뷰로 가서 여기서 3차원 뷰로 가서 여기서 메싱인 사이트 가보면 여기 로드 프로포션 있죠? 요거를 누릅니다. 그러면 포마에서 아까 넘긴 게 그 요 플러그인이죠. 요 설치한 거에 따라서 여기로 넘어옵니다. 넘어올 때 옵션인데 이건 좌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제가 따로 뭐 레빗 좌표를 설정 안 했잖아요. 아까 그렇게 설정을 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지만 뭐 이렇게 그냥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시면 인터널 오리진을 건물에 두냐, 땅에 제일 하부에 두냐,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두냐인데 그냥 빌딩 콘텍스트, 그러니까 건물에 맞춰서 두겠다로 로드 하시면 그러니까 기본값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이걸 좀 좌표를 딱딱 맞게 하기는 아직은 어려워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어떻게든 불러온 다음에 따로 활용을 하고 필요할 때만 연동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둘의 장점은 꼭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실 옵션에 불러올기에 여기 어드밴스인가 하는 뭐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 누르면 레벨도 가지고 올 거냐, 뭐 이런 나무도 가지고 올 거냐 하는 게 있는데 전 그냥 기본을 다 가지고 오는 걸로 해서 시간이 걸리네요. 음. 자, 하나씩 오고 있는데 지금 포마 빌딩도 잠깐 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빨리 갑시다. 자, 어, 일단 오케이 하고 이건 경고는 별로 안 봐도 되고요. 자,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아까 포마에서 보던 그게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얘도 클릭을 하면 토포 솔리드로 들어왔죠. 그 얘기는 이걸 내가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거를 이제 텍스처로 바꾸면 위성 지도가 여기 붙어 있다는 거. 그래서 간단히 내가 이 사이트를 보고 도로를 제가 아까 레디스로 말씀드렸던 서브 퍼플 솔리드로 이렇게 도로 만드는 거를 여기서 하셔도 되잖아요. 사진 보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사진 자료가 더 유용할 것 같다. 좀 해상도 떨어져도.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포마에서 내가 디자인한 건물로 인식하는 거죠, 얘가. 얘는 제가 볼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랑 주변 매스랑 같은 레벨로 들어온 거고 얘가 아까 빌딩으로 만든 3D 스케치로 만든 거라서 얘가 건물로 인식되는. 그리고 보시면 레벨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쓰실 때 주의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객체만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제가 옵션 어드밴스 거기서 다 체크를 해놓은 상태가 기본값이라 그대로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마에서 만든 레벨이죠. 레벨이 다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이제 원래 있던 템플릿에 있던 레벨이고 포마 레벨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싫으면 레벨을 떼고 그냥 지형만 가져온다든지 지형과 주변 빌딩만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만들어진 이 사이트는 기본적으로는 수치 지형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V월드에서 다운받거나 그 수치 지형도보다는 해상도는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포마 단계에서 추구하는 거는 정확한 어떤 게 아니고 환경 분석에
쓸만한 정도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디자인이죠. 그래서 그 단계로는 유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이트를 닫으면서 굳이 수치 지용도 작업을 하지 않고 얘를 가지고 계속 좌표만 맞춰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렇게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지형은. 여하튼 그러면 이제 다시 포마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어, 포마에서 환경 분석이 중요하잖아요. 그 분석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누르면 이게 기본적으로 클릭을 했을 때 이 건물에 대한 면적 정보가 나오죠. 그리고 층수도 제가 층을 추가하면 계속 나옵니다. 그 평면도 나올 수 있고요. 일단은 뭐 그렇다 치고 분석을 해볼게요. 그 면적은 여기 설정에 가면은 저기 제가 가렸는데 왼쪽 하단에 설정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 어 기능과 지표, 뭐 단위 크기가 있는데 요것도 제가 보내드린 유튜브 링크 보면 요거를 어떻게 하면 한국에 맞는 용적률로 바꾸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기능은 제가 추가하면 됩니다. 박물관. 만약에 현상 설계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표면이나 표면은 건물이 이게 빌딩에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얘기면 표면은 조경 영역 뭐 이런 지표면에 된 그 서피스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능을 계속 있겠죠. 조경, 여기는 주차장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분석할 때 일사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어떤 기준으로 볼 건지, 그 단위는 확인하시고 미탁보. 여하튼 요렇게 설정한 거에 따라서 여기 면적이 이제 층별로든 예를 들면 2층은 제가 선택한 2층은 기능이 박물관이다. 그쵸? 그러면 이걸 클릭해 보면 이제 어 여기 박물관이 뜨죠. 이게 전체 바닥 면적인데 박물관이 139를 차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그래서 면적 요구에 따라서 매싱을 볼 수도 있고 1조를 누르면 이제 이게 하지죠. 제일 더운 날 분석 실행을 하면 얘가 분석을 하죠. 그러면 서버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끝나면 알람이 옵니다. 이렇게 끝났다고. 아, 금방 올 것 같은데. 여하튼 그리고 여기 분석 영역이 중요한데 지금 끝났다고 왔네요. 일단 보겠습니다. 결과 보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창이 열리면서 분석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지 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기 검사를 클릭해서 이런 면을 클릭하면 정확한 값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조하시면 되고 이제 이걸 닫고 어 여기서 이제 분석 영역이 아까 주변 매스까지 다 들어갔는데 그럴 필요 없이 전 이 내 땅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내 땅이야만 클릭을 하겠습니다. 내 땅이야만.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는 뭐 12월 21일 대충 뭐 이때를 보면 또 하고 있고요. 끝나면 벌써 끝나요. 땅 영역이 작으니까 벌써 끝났네요. 하여튼 이게 겨울에 한겨울에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설정을 이게 아침 새벽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해가 뜰 시간부터 대충 오후 6시까지로 5시까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동지 대충 동지 때 이렇게 된다. 요명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일사를 1시간 40분 정도밖에 못 받고 뒷면은 그냥 비슷하네요. 이러면 무슨 대책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깎아준다든지 이런 반응하는 디자인을 하는 거죠. 자, 여하튼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뭐 이것들은 그 다 이제 한글로 다 나오네요. 예전엔 안 나왔는데 요거는 다 AI로 한번 캡처해서 공부하시면 이게 건축 그 환경 이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바람도 있고요. 바람 같은 경우는 이게 연산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처음에는 이런 러프한 영역만 그냥 계산만 해주는데 여기 보면
상세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정확하게 바람의 어떤 우리 얘기로 로즈 맵이라고 하는데 로즈 다이어그램도 그려주고 뭐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 번씩 눌러보고 공부해 보시면 좋고요. 재미있는 게 소음입니다. 소음이 아마 다른 이런 환경 소프트웨어에서는 굉장히 고가의 분석인데 포마에선 기본으로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소음 데이터를 넣지 않아서 그래, 도로에. 그래서 그렇긴 한데 교통 데이터 누락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도로를 아까 그 몇 대 지나는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되고요. 이게 소음 반지를 킬 수, 이것도 상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음 데이터가 없어서. 그다음에 태양광 그 에너지, 그러니까 PV 패널 설치할 때 잠재력 있는 게 어디냐, 뭐 이런 거고요. 이건 탄소죠. 탄소 계산. 그다음에 재밌는 게 여기도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스토어처럼 렌더링 해주는 앱도 있고, 뭐 가로스 잘 만들어주는 앱도 있고, 이게 개방되어 있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사이트 디자인인데 사이트 디자인이 있고 여기 내리면은 빌딩 디자인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그냥 느낌이 어떤 거냐면 얘는 땅과 관련된 초기 분석 뭐 이거에 대해 반응하는 걸 했다면 이제는 파사드랑 매스 위주로 예를 들면 지금 아까 프로포셜 2죠? 2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클릭하면 뭐 잘 안 되고 어떤 기체는 되고 뭐 이런데 여기서 일단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건물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은 파사드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라기보다 어, 인면 스터디죠. 이제 환경에 대해서 얘를 클릭하면 그 층에 대한 평면에 들어가서 뭐 벽, 뭐 이렇게 벽을 그려서 레빗처럼 실제 실계획을 할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계단도 생기고 이렇게 그다음에 문도 당연히 있고 문도 종류별로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것도 분석이 되는데 제가 베타 신청을 했는데 분석이 되나 한번 볼까요? 분석의 지표라는 건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면적은 부여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눌러보시면 되고 제가 베타 신청인데 아직 안 됐네요. 요거를 하면 그 레빗에서 제가 아까 솔라만 했는데 옆에 실내 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개로 이렇게 잘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요거 베타 신청 다들 하시고 어, 빌딩은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좀 내용도 많고 또 여기까지 필요할 때 스터디하는 게 좀 더 낫고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더 하시는 게 낫습니다. 마지막은 아니고 보드 다음에 저거 컴페어까지 보겠습니다. 보드는 뭐냐면 이 협업을 할 때 피그마 잼이나 뭐 미로 이런 화이트보드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것들처럼 이 오토데스크에서도 제공하는 그런 화이트보드입니다. 그래서 협업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사이트 디자인 프로포셜 뭐 요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둘 수도 있고 밑에 보면 뭐 메모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친구랑 작업할 때 이렇게 해서 표현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좋은 게 뭐 일단 요것도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페어인데 이거는 아까 대안 분석 제가 슬라이드로 보여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이 대안과 이 대안을 분석하겠다. 뭐 이거를 분석하겠다 하면 같은 뷰에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것도 보드에 붙여 넣을 수 있고요. 뭐 저는 지금 뭐 이미지로 익스포트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냥 캡처해서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걸 레빗에서 시트에다가 이걸 캡처하거나 저장한 이미지를 레빗에다가도 넣어도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그렇고 일단은 좀 급하지만 포마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보내드린 링크도 보시고 유튜브에 다른 것도 보시고 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포마가 업데이트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제가 보내드린 링크에 이 매니저님과 저죠. 예, 요때만 해도 이 빌딩이 없었어요. 근데 생겼고 해서 저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계기도 저도 포마를 다시 좀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 포마는 좀 강력한 것 같고 스터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뭐 채팅에 써주시거나 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